김치로 싸대기를 딱 먹던 주스를 콸콸콸.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장면들을 배출해낸 아침 드라마들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드라마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당연하게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전설의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과 무한도전. 아직도 해당 프로그램을 다루는 유튜브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에도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반영되고 있지만 무한도전과 1박 2일을 기억하는 많은 시청자들은 대체로 힐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요즘 예능들을 보며 슴슴하다는 냉소적인 비판을 내뱉기도 하죠. 그냥 추억 보정인가 싶지만 실제로 당시 방영되던 프로그램들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면 확실히 과격한 복불복이나 벌칙 등이 많이 줄어든 것은 명백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이 장면들은 도대체 왜 예능에서 싹 사라져버린 걸까요? 방송계의 트렌드가 관찰 예능, 쿡방 예능처럼 얌전한 포맷으로 변화한 탓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당시 시청자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던 당시 예능들은 괴식 먹기, 끼니 굶기 같은 벌칙을 주고 이를 가감없이 방송으로 내보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청자들이 너무 과학적인 것 아니냐, 보기 불편하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에 편승해 관련 기사들이 범람, 여론의 질타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레 과격한 장면들이 예능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여기에 더해 규제나 심의로부터 더 자유로운 유튜브나 OTT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TV 속 리얼 버라이어티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는데요. 그나마 아직 1박 2일, 런닝맨 등의 프로그램들이 리얼 버라이어티의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기존 시청자들의 재미가 없어졌다는 비판과 조금만 과격해졌다 싶으면 쏟아지는 여론의 비판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분명히 과도기에 있어 선을 넘은 장면들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여론의 과한 통제로 수위가 너무 낮아져 버려 이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의견까지 묻혀버린 것은 분명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몇몇 장면만이 빠져버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아예 TV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한국 TV에서 보기 힘들어진 방송 프로그램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코미디 프로그램.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음악, 바로 개그 콘서트의 클로징 음악인데요. 전 국민이 가족 단위로 모여 다 같이 텔레비전을 보는 황금 시간대인 일요일 저녁을 차지했던 독보적인 개그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는 각종 레전드 코너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민들의 웃음을 책임져 왔습니다. KBS의 개그 콘서트를 필두로 하여 SBS의 우차싸, TVN의 코미디 빅리그 등 각 방송사를 대표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씩 있었을 정도로 한동안 그 수요는 엄청났는데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전성시대의 끝은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하나 둘 시청률의 벽에 부딪히며 차례로 막을 내리더니 결국에는 터줏대감 개그 콘서트까지 지지부진한 시청률로 종영을 해버린 건데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은 거의 씨가 말라버렸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인데,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데에는 다소 복합적인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코미디 프로그램은 1차원적이고 자극적인 소재들이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던지는 농담들을 주된 개그 요소로 활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시청자들의 의식 수준이 점차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일각에서는 일명 프로 불편러라고 불리는 시청자들이 등판, 각종 개그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일삼기 시작했고, 코미디언들은 점차 위축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송사의 엄격한 심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는 소재가 제한적이다 보니 점점 안전한 개그만 추구하게 되었고, 그만큼 웃음도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몇몇 개그맨들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심의 기준 때문에 PD들이 개그맨들의 개그에 개입하면서 본인이 재밌는 개그보다 PD들이 재밌는 개그를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심의가 덜한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유능한 인재들은 하나둘 개인 방송 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신선한 재미를 추구하는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둘 TV 앞을 떠나게 되었죠. 그나마 남아있던 소수의 팬이라도 붙잡을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억지 웃음만을 위한 시사 풍자나 저질스러운 유행어의 반복만 이어지니
코미디 프로그램들은 나날이 추락하는 시청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결국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코미디 프로그램들은 어느새 모두 종영됐고 현재는 코미디 빅리그만이 그 명맥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한 매체에서 개그 콘서트가 올해 6월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사를 내놓긴 했었지만 KBS 측에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개그 콘서트의 부활은 요원한 듯 보이죠. 만약 개그 콘서트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는 부디 변화한 시대상에 맞는 신선한 개그로 다시 한번 유행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내일 월요일이네 하는 기분 다시 느껴보고 싶다고요. 3위 시트콤. 고수의 조인성의 장나라의 양동근, 현빈, 장근석까지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스타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출연했던 드라마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연예인들의 등용문으로 손꼽히던 시트콤인데요. 남자 셋, 여자 셋, 순풍산부인과, 논스톱 등등 지금까지 레전드로 회자되는 시트콤도 많지만 이 화려한 시트콤 전성기의 최고점을 장식한 것은 바로 하이킥 시리즈였습니다. 빵꽃똥꾸와 같은 잊을 수 없는 유행어를 남기면서 시즌3까지 나온 하이킥을 필두로 안녕 프란체스카와 같은 시트콤들이 국민들의 취향을 저격하면서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이 전성기를 끝으로 시트콤이라는 장르는 아예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마치 짠 것처럼 시트콤이 편성포에서 사라지면서 일명 시트콤 멸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아니 지금 봐도 다 진짜 재밌던데 대체 왜 없어진 거죠? 한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시트콤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제작 환경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시트콤 중 하나였던 거침없이 하이킥은 무려 일주일에 5번이나 방영되었다고 하는데요. 일주일에 2편 남짓 방영되는 드라마를 생각해보면 숨이 턱 막힐 만한 일정이죠. 실제로 당시 출연했던 배우들은 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일주일에 6번 밤샘 촬영을 하고 남은 하루 동안 5일치 대본을 외우는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인기 시트콤들이 6개월간 24편을 방송하고 6개월간 재충전을 하는 것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공장이나 다를 바 없는 시스템인데 시트콤이 이런 살인 일정까지 소화해가며 촬영을 감행해야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압도적인 예산 부족. 시트콤은 당시 드라마의 편당 제작비의 4분의 1 정도 수준에 그치는 예산으로 캐스팅, 제작, 방영까지 맞춰야 했던 장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작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수 없는 노릇이라 촬영을 한 번에 몰아서 하고 대본도 그때그때 나오는 쪽대본으로 진행하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대사나 연기, 연출 등이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고 배우들이나 제작진들마저도 시트콤에 합류하는 것을 꺼리게 되다 보니 시트콤이 점차 색깔을 잃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던 시트콤에 진지한 이야기나 러브스토리, 사회적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방향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와중에 당시 시청률 25%를 기록하던 지붕 뚫고 하이킥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말을 내놓으면서 시트콤의 하락세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진짜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여기에 화려한 라인업, 충분한 예산을 자랑하는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예능형 드라마까지 등장해버리면서 시트콤은 그야말로 몰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결국 2021년 TV조선에서 방영된 어쩌다 가족을 마지막으로 TV에서 자취를 감춰버린 시트콤 장르. 아직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시트콤들의 높은 조회수를 보면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언젠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은 시트콤이 돌아와서 우리를 웃고 울리는 날이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2위 남양특집.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살이 타는 듯한 무더위를 느낄 수 있는 여름. 과거 TV 앞에서 후텁지근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었죠. 바로 보기만 해도 오싹해지는 남양특집 방송을 찾아 시청하는 것. 당시 방송사들은 여름이 왔다 하면 남양특집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예능방송 세트장을 음산하게 꾸며놓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끔 하거나 서늘한 분위기에 드라마를 방영하며 시청자들에게 오싹한 스릴을 선사했는데요. 당시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전설의 고향이나 M 같은 드라마들은 지금 봐도 꽤나 공포스럽죠. 하지만 이러한 남양특집 프로그램들 역시 지금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는데요.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역시 방송사의 제재를 들 수 있습니다. 한참 남양특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던 무렵 방송국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점점 자극적이고 호불호가 갈릴 만한 소재를 선택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출연진들의
팬들의 리얼한 반응을 담고자 상의 없이 깜짝 놀랄 만한 요소를 집어넣기도 하고 고어한 연출을 굳이 장시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관리가 되지 않은 폐가나 폐건물에서 촬영을 강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도 수차례였다고 합니다. 점점 선을 넘는 수위에 시청자들은 불만을 토로했고 결국 방심위가 나서 잔혹성이나 미신 조장 등의 이유로 여러 남양특집 방송에 경고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양특집의 원조격이라고 여겨지는 토요 미스테리 극장과 이야기 속으로 역시 프로그램 연출 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고 그대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송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포의 수위를 낮추기 시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기점으로 남양특집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흥미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했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각종 CG나 특수 분장으로 인해 기존의 예산을 뛰어넘는 일이 다반사였던 남양특집을 굳이 더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TV에서 한동안 공포 프로그램은 자취를 감췄는데요. 한때 여름만 되면 엄마 손잡고 남양특집 보던 게 또 하나의 묘미였는데 그런 추억이 사라져버린 게 아쉽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심야 괴담회처럼 탄탄한 스토리로 자연스럽게 공포를 유발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다시금 이런 남양특집 프로그램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날이 한 번 더 도래했으면 좋겠네요. 1위 아침 드라마 김치로 싸대기를 딱! 예나 선정이 딸이에요 라는 말에 먹던 주스를 콸콸콸.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장면들을 배출해낸 아침 드라마들은 아침부터 바쁜 가정주부들의 재미를 책임지는 TV 프로그램이었죠. 대부분 시련을 겪은 여주인공이 꿋꿋하게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는 흔한 스토리지만 도중에 첨가된 각종 자극적인 막장 장면들 덕분에 나름 탄탄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던 장르였는데요. 하지만 이 아침 드라마 역시 2021년을 마지막으로 30년의 역사를 뒤로 한 채 TV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SBS 측은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 시간대에 보도, 교양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가 모두 아침 드라마를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당연하게도 아침 드라마들이 가져다주는 수익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주 시청자층인 전업주부가 많이 사라졌고 평균 10%를 웃돌며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유지하던 아침 드라마의 시청률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는데요. 가뜩이나 교양정보 프로그램에 비해 광고 수익이 적은데 시청률까지 떨어졌으니 아침 드라마는 만들수록 적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여기에 최근 방송사들이 매일 아침 방송되는 아침 드라마보다 일주일에 한두 번 선보여도 작품성 높은 드라마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월화극, 수목극 같은 일반 드라마 편성까지 줄이고 있는 추세다 보니 매일매일 방영하는 아침 드라마가 폐지의 첫 번째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하긴 요즘 각종 OTT에서 한 번에 모든 화를 풀어버리거나 6화로 완결되는 드라마들도 내놓는 마당에 매일같이 방영에 100화를 넘기는 이런 아침 드라마가 시대에 뒤처진 것 같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아침 등교길이나 출근길에 TV 앞에 앉아있는 어머니의 즐거움을 책임졌던 아침 드라마가 아예 사라져버렸다고 하니 참 이모저모 아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는 말이 있죠. 어제는 치킨을 먹고 싶었지만 오늘은 또 피자를 먹고 싶은 것처럼 사람들의 선호도와 취향은 달라지기 마련인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과거에는 유행했던 프로그램 장르가 지금은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특히 유튜브의 엄청난 성장으로 TV를 보는 사람들 자체가 적어지면서 갈수록 빠르게 종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연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방송국 관계자들 고민이 많을 텐데 위기를 기회 삼아 시청자들에게 더욱 큰 재미와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나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